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시험 본 지방직 국업 응용역학 과목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문학에서 토목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먼저 이번에 난이도하고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고 각 문제별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역학 과목의 출제 경향에서 분야별 문항수를 보면 역시 이제 메인이 되는 정정구조물하고 재료역학 두 파트에서 14문제 정도가 나와서 이제 압도적으로 여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정정구조물 문제가 아무튼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는 파트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재료역학에는 일부 조금 고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이제 역시 7문제 나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많았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모멘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마찰력이 나왔고 모멘트 구하는 문제 나왔고, 정정구조물에서는 뭐 정정보, 구조물 판별, 아치 등등 정정보 해석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재료역학에서는 온도 응력에 대한 온도 변형률, 그다음 힘응력, 전단 응력, 그다음 축 변형 문제, 그다음 이제 이 토르션, 비틀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그다음 굽힘 응력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형의 성질에서는 역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다뤘던 도심거리, 특별히 이제 원의 도심거리 문제가 나왔고, 틀어서는 부재력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영부재 개념에서 이제 풀어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기둥에는 세장비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부정정 구조에서는 소위 이제 모멘트 분배율, 디스트리뷰션 팩터를 다루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총 20문제가 나왔고, 이러한 추이는 뭐 예년에 추이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는데 이번에 이제 추이는 비슷한데 특별히 이제 재료의 역학적 특성 가운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비틀림 문제하고 그 뒤에 나오는 축 변형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금 휨 변형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역시 정정구조물하고 재료역학 부분이 중심으로 나왔고, 전단원에서 나왔고, 특별히 이제 마찰력이나 아치, 비틀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건데 조금 이제 뭐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비틀림이나 굽힘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고난이도 또는 지엽적이거나 계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역시 지난번 국가직 때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과락률이 높아가지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산이 복잡하거나 또는 고난이도 개념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배제를 하고 좀 이제 평이한 중난이도 이하 문제가 대체로 출제되었고, 이것은 이제 최근 작년하고 올해 국가직에서 나타났던 그런 추이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지고 우리가 최근에는 점차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뭐 한 문제 정도, 제일 뒤에 나오는 그 비틀림 개념 한 문제 또는 뭐 두 문제까지도 안 됩니다. 그다음 중난이도 문제가 한 7문제 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12문제는 난이도가 좀 평이한 난이도 상중하로 볼 때 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뭐 과락은 충분히 이제 면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7, 80점까지도 쉽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말고 그 이전 연도에 비하면 이제 조금 문제들이 쉬워진 거죠, 그죠? 그리고 작년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이를 이제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국가직에 대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약간은 더 쉽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한 문제씩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미리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인사혁신치에 있는 한글 문제를 그대로 따다가 내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기 위해서 다 붙였는데 중간중간 이게 답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흰색으로 먹 처리되는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양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았으면 좋고 여기 들어간 요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이건 이제 뭐 마찰력의 기본 개념인데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kN인 직사각형 블록에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이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면 이게 저항하는 게 마찰력이죠, 그죠?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frictional force라고 해서 F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은 뮤 곱하기 이 힘의 수직한 힘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뮤 곱하기 N이 이게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할 때 블록이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직전의 최대 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면 마찰로 이제 저항을 하다가 마찰 저항을 이기면 마찰 저항력보다 더 크면 이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찰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 수평 방향 힘이라는 것은 마찰력을 구하라 하면 마찰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여기 보면 정지 마찰 개수가 0.5니까 뮤 0.5 곱하기 수직한 하중이 30kN이잖아요, 그죠? 30kN이니까 이거는 15kN 되겠죠, 그죠? 매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하고 똑같이 마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초반에 이제 몇 번 풀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 이것도 불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다 생겼는데, 길이가 3m인 강봉의 온도가 20도씩 상승했을 때 길이 변형량, 온도 변형량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역시 열팽창 개수, 스팽창 개수가 어쩌졌고, 온도 변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실론 T라고 하죠, 그지? 입실론 T는 어떻게 하죠? 알파 델타 T에다가 길이, 여기 이제 변형률이고, 여기 변형률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이제 이게 변형된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요게 이제 입실론이고 길이 변형량이니까 요거는 입실론 T가 아니고 델타가 되는 거지. 요게 입실론 T가 되고. 이게 입실론 T에다가 L을 곱한 게 여기 입실론 T에다가 L을 곱한 게 길이 변형 델타 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보면 알파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델타 T 온도가 20도씩 상승했으니까 이게 20이 되고 길이 L이 얼마냐면 길이가 3m네, 3m. 3m니까 이거 밀리미터로 고치면 이제 변형량이 밀리미터로 줬으니까 3000mm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0의 3승하고 10의 4승하고 요거 4개를 없애버리면 10만 남네, 그죠? 2, 3은 6.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 남지. 6 곱하기 1이고 10에 마이너스 0.1이니까 이거는 0.6이 되네, 그죠? 그래서 길이 변형은 0.6mm가 늘어난 거지.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똑같은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몇 번 연습했죠, 그죠? 그림과 같이 지름이 D인 큰 원에서 지름이 2분의 D, 그러니까 지름이 절반이 되는 이 작은 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이 도형에 있어서 이 도형의 밑변에서 도심까지 거리, 여기 도심이라고 하면 도심까지 거리 y0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원의 경우에는 면적을 일일이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면적을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가 단면적 곱하기 도심거리 y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심까지 거리 y바는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gx를 단면적 a로 나눠주는데 이게 이제 저와 같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뺄 때는 이게 시그마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그마를 해갖고 중첩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y바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단면적을 알아야 되고
단면 1차 모멘트를, 단면 1차 모멘트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단면적하고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가 A 곱하기 Y 바니까 양쪽에다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단면적을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단면적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면적을 계산할 때는 단면적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단면적의 면적 B를 중첩할 때 면적 B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첩할 때, 중첩의 원리를 쓸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 B를 구해보면 큰 원의 경우에는 지름이 T잖아요. 그죠? T니까 면적 A 큰 원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 되겠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지름이 2분의 D잖아요. 그죠? 역시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이거는 이렇게 4분의 여기 4가 되니까 16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 이건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니까 양변에다가 16을 곱하면 이건 4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대 1이 됩니다. 면적비가. 그래서 면적 대신에 면적비 이거 복잡한 거 대신에 그냥 4를 쓰고 2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밖에 있는 큰 원을 1번이라고 하고 작은 원을 2번이라고 할 때 요것에 A1은 4가 되고 A2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 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A1 마이너스 A2분의 여기 GX1 마이너스 GX2를 하는 게 이게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1은 4가 되고 마이너스 A2는 4대 1로 면적비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A2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GX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Y바니까 4 곱하기 여기 거리를 쓰고 빼기 1 곱하기 여기 중립 거리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자, 큰 원의 중립축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니까 2분의 D가 되고 이건 2분의 D가 되고 작은 원이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부터 또 2분의 D니까 2분의 D, 여기서부터 또 2분의 D니까 4분의 D가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여기 2분의 D 플러스 여기서까지 여기에 4분의 D니까 그래서 2분의 D 플러스 4분의 D 하면 이것은 4분의 2D니까 4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D가 되네, 그죠? 이건 4분의 3D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는 4 빼기 1은 3이 되고 요거는 이제 통분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건 4분의 8D가 되고 4분의 3D가 되잖아요. 그죠?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빼면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빼면 4분의 5D가 되겠네. 그죠? 맞지? 4, 2, 8이 되고 4분의 5D가 되지. 그럼 요게 이제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요것은 정리를 하면 4, 3은 12분의 5, 1은 5. 그러니까 12분의 5D가 되겠습니다. 12분의 5D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12분의 5D.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몇 차례 우리가 풀어보고 특별히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면적 대신에 면적비를 사용하면 우리가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면적비를, 물론 당연히 4분의 파이 D 제곱인 면적을 사용해도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계산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적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 자 그림과 같이 힘 P가 지금 이 B점에서 이 방향으로 P가 작용합니다. P는 5kN일 때 힘 P, 이 힘에 대해서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크기는 했습니다. A점은 어디냐면 똑같이 Y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2,4고 여기 6,4니까 똑같은 Y좌표 똑같은 4 위에 있습니다. 여기 B점, 여기서부터 이 점에 대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 곱하기
힘에 작용하는 데서부터 모멘트 구하는 점까지의 수직한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힘 곱하기 이 힘의 연장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을 해서 수직한 거리, 이 거리를 곱해줘도 되고,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힘을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힘의 직사각형을 그려갖고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힘의 수평한 힘은 A점을 통과하니까 A점에 일으키는 모멘트가 0이니까 안 되고, 없고, 이 점의 수직력 이것만 가지고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길이를 보면 요 경사 힘이 5kN인데 수직과 수평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밑변의 길이가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밑변의 길이가 9고 요 높이가 10이잖아요. 그죠? 10이니까 9고 12면 이거는 뭐죠? 3으로 나눠주면 3대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밑변은 3이고 요거는 4고 경사는 5kN이니까 이게 5kN을 3대 4대 5의 비율로 나누면 이게 3kN 되고 높이는 4k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힘 평형으로 계산 안 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력이 4kN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는 3kN은 A점을 통과하니까 모멘트가 0이고 4kN은 A점으로부터 거리가 A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축 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니까 전체 거리는 마이너스 2에서 6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8이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8.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힘은 4kN이고 곱하기 거리는 8이 되니까 4, 8에 32kN 메타가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너무 좀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도 이제 모멘트 개념, 그리고 힘의 합성과 분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5번은 자, 캔틸리버에서 BC에 발생하는 충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BC 부재가 어느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BC 부재 이거. BC 부재 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의 힘이잖아요. 그죠? 이 방향의 힘이잖아요. 그죠? 축방향의 힘. 그러니까 BC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충력은 이쪽으로 생기는 힘입니다. 전단력은 이게 여기에 생기는 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작용하는 이 6kN을 축하고 나란한 방향하고 축에 직각한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해야 되겠지. 이 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축방향의 힘하고 이 힘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힘의 직사각형을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리면 여기에 요 힘하고 여기에 요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의 평행한 힘하고 축의 수직인 힘. 축의 수직인 힘은 이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고 축의 나란한 힘 이게 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30도잖아요. 요 사이각이 30도니까 요게 30도면 이게 30도고 이게 3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힘은 축의 평행한 힘은 쉽게 말하면 6kN, 이걸 P라고 하면 P 곱하기 코사인 30도 한 개, 저게 뭐냐면 이 축의 평행한 힘, 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축력. 그러니까 P 축력은 P 곱하기 코사인 30도입니다. P는 6kN이고 코사인 30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1대1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요거 약분하고 3 루트 3이 되는 거죠. 3 루트 3이 여기 지워진 요 답이 3 루트 3입니다. 사실 답은 3번인데 공교롭게 3이 지워지네. 5번에 3 루트 3 맞죠? 그죠? 3 루트 3입니다. 그게. 답이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힘의 충력의 개념이 뭔지 또 힘의 합성과 분해를 어떻게 잘 하는지 그걸 물은 문제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기초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이제 6번은 자, 그림과 같이 내민보가 있는데 내민보에서 자, 시점의 휘 모멘트가 0이 되는 이렇게 이런 조건이 주잖아요. 그죠? 시점의 휘 모멘트가 0이 되는 이거는 이제 시점의 모멘트를 0으로 계산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MC를 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길이 X는 어디냐면 B점에서 끝에 밀어난 이 길입니다. 요 X, 길이 X를 구하라는 거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VA가 있고 여기에 이제
VB가 있고 수평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력 HB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VA를 B점에서 모멘트를 취해가지고 VA를 거든지 또는 A점에서 모멘트를 취해갖고 VB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VB를 가지고 이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B점에서 가까운 거니까 VB를 찾아갖고 구하는 게 낫겠지. 그럼 A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M A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A점 MA는 0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계 방향인 P하고 3P가 있고 반시계 방향은 VB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P 곱하기 2분의 L이 있고 요 VB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B 곱하기 그리는 L이 되네. 그죠? L이 되고 그 다음에 요 3P 이건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3P 곱하기 그리는 L 플러스 X가 되네. 그죠? 이거는 L 플러스 X가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1번식입니다. 1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또 뭐냐면 C점에서 휘 모멘트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C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죠? 특별히 흐를 때는 우리가 좌측 또는 우측 하나만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 B를 봤기 때문에 여기 좌측, 요거 C의 좌측에 마치 이제 갤버버의 내부 힌지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좌측은 0이다 그랬어요. 시그마 M C의 좌측의 모멘트 합력은 0이다는 가지고 모멘트를 취하면 요거는 VB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여기는 VB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거리는 3P 시계 방향이 플러스 3P 곱하기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X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거리는 2분의 L 플러스 X가 됩니다.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에서 나왔고 이 두 번째 식은 이게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세웠는데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미지수가 뭐냐면 P하고 VB하고 두 개니까 P는 주어진 값이고 X하고 VB하고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뭐 두 개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 식이 두 개이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연립을 풀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X만 남겨놓고 연립에 X를 구하려고 하면 VB를 소거를 하면 되겠죠. VB를 소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VB 곱하기 L이 있고 여기는 이게 VB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C에서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VB.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식이라고 하면 VB를 소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이게 소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2식 곱하기 2를 해갖고 1식에서 2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두 배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VBL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두 배니까 이게 6P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X이 되겠죠. 그죠?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일식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일식하고 이 식을 빼주면 됩니다. 일식 빼기 요거를 3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식 빼기 3식을 하면 여기 이제 VBL하고 VBL은 날라가고 이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VBL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VBL 하니까 날라가고 여기 이제 2분의 PL이 남네. 그죠? 제일 앞에 2분의 PL이 남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3P 곱하기 L 3P 곱하기 X니까 이거는 3PL 3PX가 남네. 3PL 플러스 3PX가 남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3PL 플러스 3PX가 남고 밑에는 여기에 6P 곱하기 2분의 L이니까 6하고 2를 약분하면 여기 이제 빼기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 나왔지. 그죠? 6P 2분의 1 곱하면 역시 3PL이 되고 6PX를 곱하면 플러스 6PX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요게 0이 되니까 여기 이제 이거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3px하고 3pl 플러스 3pl하고
마이너스 3pl 약분되고 플러스 3px하고 마이너스 6p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px가 남고 여기 남은 거는 2분의 p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pl 마이너스 3px가 0이니까 x를 구하면 여기서 x를 구하면 x는 3p를 양변에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pl에다가 나누기 여기다가 3p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p 날라가고 여기에 2, 3은 6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x는 6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이거 뭐 식은 전개하는 과정은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훨씬 더 이거보다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저기도 아마 막혀있는 1번이 6분의 1이네. 그죠? 요 1번이 6분의 L이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제 눈에서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이게 이제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석으로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자 그림과 같이 단순보에서 등분포 하중에 의한 보의 최대 휘먹력의 크기가 이와 같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알파, 개수 알파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네. 여러분들이 이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역시 휘먹력 시그마 b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은 원래 이게 i분의 my인데 최대값은 m 맥시멈을 단면계수 s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단순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중앙면에서의 최대 휘모멘트 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고 단면 계수는 폭이 b고 높이가 있을 때는 6분의 bh 제곱이 되는 거지. 그대로 6분의 bh 제곱이 되고 위에 요거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으로 계산을 하면 요거는 8bh 제곱분의 6 오메가 L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bh 제곱분의 L 제곱이 뒤에 남았고 알파가 요게 나머지 알파가 계산이니까 계수는 L 알파가 요게 값이지. 그지?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그지? 8분의 6은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3 이게 알파가 되고 여기 bh 제곱분의 오메가 L 제곱은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4분의 3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뭐 굉장히 휘먹력에 기본되는 개념이고 휘먹력을 우리가 이제 뭐 모멘트를 주어지고 단면을 주어지면 단순하게 너무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중 조건을 줘가지고 최대 모멘트를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휘먹력을 구하는 문제니까 조금은 계산이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고 그 다음 8번은 자 이제 우리가 보의 응용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휘먹력이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최대 전단 응력하고 최대 휘먹력의 이걸 구해가지고 단순보에서 그 B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우 맥스 시그마 맥스분의 타우 맥스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은 시그마 맥스 타우 맥스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먼저 전단응력 휘먹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단력과 휘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당연히 모멘트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전단력은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P가 작용할 때 여기에 발력이 2분의 P가 AB 구간의 전단력이 되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P가 CB 구간의 전단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단력은 이게 2분의 P가 되고 모멘트는 중앙점의 모멘트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나누기 1이니까 4분의 PL이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PL. 여기 모멘트는. 전단력은 2분의 P가 되고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가 휘먹력이 분모고 전단응력이 분모니까 전단응력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균 전단응력은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이것에다가 이게 평균 전단능력이고 이것에다가 1.5배를 해준 게 최대 전단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면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단능력은 여기에서 양 끝은 0이고 이게 이렇게 생기거든. 중간에 중립축 크기 여기가 1.5배의 평균 전단능력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평균가. 이게 평균 전단능력인데 맥시멈은 1.5배가 되니까 이게 1.5의 직사각형일 때 A분의 V가 됩니다. 요게 이제 타우고, 그 다음 시그마 맥시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M 맥시멈 나누기 S가 되잖아요. 그죠? 모멘트는 여기 4분의 PL이니까, 요거 4분의 PL 나누기 S는 BH일 때 6분의 BH 제곱이지, 그지? 역시 그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이니까 계산하면 요거는 4BH 제곱분의 6PL이 되겠지. 요게 이제 휘목력이고. 그 다음 전단능력은 단면적은 B 곱하기 H가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요 BH가 단면적이고, 전단력 V는 2분의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P가 되고, 요 1.5는 따지면 2분의 3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니까, 요 역시 계산하면 2 약분되고, 요거는 이제 BH분의 3P가 남았네. 그래서 3P가 남았네. BH분의 3P.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건데 남았는 게, 요거 그냥 B니까, 이거 그대로 약분되고 소거되면 이제 지금만 남는 거네.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분의 이거니까 역시 우리가 그대로 계산하면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이 되겠네. 왜냐하면 시그마 X분의 타우 X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항의 곱을 계산하면 6BHPL이네. 그냥 밑에 분모는 6BHPL이 되고, 분자는 3, 4, 12에다가 BH제곱 P가 되네. 12 BH제곱 P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같은 거 B 날리고 H 날리고 P 날리면 위에는 6도 2로 약분하면 밑에는 L이 남고 위에는 2배의 H가 나왔네. 그죠? 그래서 L분의 2H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거를 할 때 뭔가 잘못됐네. L분의 2H이 아니고 2L분의 H인데 여기 산수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여기 잘못됐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6분의 BH 제곱이고 4분의 PL이니까 이건 4BH 제곱분의 6PL이 맞고 요거는 이제 2분의 3의 BH분의 2분의 P 이게 아니 이렇게 약분돼. 이게 계산이 틀렸네. 항상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2분의 P니까 이게 이제 분자의 분자는 분모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이게 약분되는 게 여기 4로 내려옵니다. 이거 그래서 틀렸네.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4BH분의 3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4 약분되고 요거 3하고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 BHPL분의 BHP가 되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게 2L분의 약분 그대로 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약분되니까 2L분의 H가 되네. 그래서 답은 2L분의 H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산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하마터면 산수하면서 틀리는데 여러분들도 산수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항상 문제를 풀다가. 다행히 답에서 똑같은 문제가 없었길래 다시 검산해보고 맞췄는데 항상 급하게 풀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분수 계산할 때 한 번씩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자, 트레스 구조물에서 BC 부재력인데, 자, 여기 이제 BC 부재가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부재가 만나는데, 트레스에서 두 개의 부재가 만나는데, 여기에 하중이 없고 지점이 아니고 하중이 없으면, 여기 작용하는 하중이 없으면 이 둘 다 영부재거든. 여기도 역시 시점에서 여기 아무런 하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점에 연결된 이거 두 개가 영부재입니다. 영부재. 다시 말하면 무응력 부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BC 부재력이나 CD 부재력은 계산할 것 없이 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부재를 찾는 문제인데, 영부재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 평형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절점 B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10번. 자, 이번에는 충력이 작용하는 봉에서 D점의 수평 변형량이 이렇게 줬을 때, 이번에 문제가 특징이 수평 변형량을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계수 알파를 주고 항상 알파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점의 변형량은 여러분들 이제 이럴 때는 여기 P가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봉에 하중 P가 작용한다는 말은 이건 이 봉의 전체 구간의 부재력은 여기도 부재력이 N1도 P고 여기 부재력을 여기 N2라고 하면 N2도 충격이 P라는 얘기입니다. P고. 그럼 이제 이때에 여기에 변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면 1번의 면적은 2A고 2번의 면적은 A고 E는 똑같고 그랬을 때 여기는 델타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델타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중첩해서 더하면 이게 최종 변형량, D점의 변형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P가 작용할 때 1번 구간이 늘어난 길이 플러스 2번 구간이 늘어난 길이를 합치면 전체 그 변형량이겠죠. 1번 구간이 늘어난 길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A2분의 힘 P가 그냥 P고 길이 L은 L이고 A가 2A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게 되고 두 번째, 2번째 구간에는 델타 2는 A2는 그대로니까 A2분의 힘 P는 그대로 P고 길이 역시 이건 L입니다. 이렇게 되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가 2A니까 여기에 통분해갖고 2배로 이렇게 해주면 2A분의 PL 플러스 2PL이니까 3PL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저기서는 2A분의 PL이니까 알파 개수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이니까 이걸 이제 소수로 표현하면 1.5가 되겠네요. 1.5. 1.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로 풀어본 그런 유형이었고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11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B점에 내부 힌지가 있는 갤브보네, 그죠? 갤브보. 네민보 플러스 캔틸러버인 갤브보인데 보에서 지점 C에 발생하는 빈 모멘트. 이제 갤브보인 경우에는 지점 C니까 C는 여기잖아, 그죠? 여기니까 사실은 갤브보는 보통 여기 A에 발생하는 모멘트 이런 문제가 보통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갤브보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요 CD의 자유물체도만 그려갖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지? CD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여기 C점에 모멘트, 빈 모멘트가 이렇게 MC가 있고 여기에 등무포 하중 오메가가 2kN/m가 작용하고 이 전체 거리가 2m니까 요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m은 요 시점 요점에서 요점을 C라고 그러니까 스몰 C라고 하고 C는 0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부재력 모멘트 MC인데 마이너스 MC지. 마이너스 MC 시계 방향이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MC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기 2kN의 힘은 여기에 도심에 2 곱하기 거리가 2m니까 2 곱하기 4kN의 힘으로 도심에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지. 이 도심은 여기 전체 길이의 중간이니까 요 1m가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kN 곱하기 1m 이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C는 바로 나오지. 그래서 MC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kN 메타가 되네.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부모멘트 4니까 힘 모멘트 크기니까 부호는 상관없이 그냥 4나 답은 4가 되겠네. 너무 그러니까 갤브보의 문제가 나왔지만 갤브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재력 개념 구간의 자유물체도를 그려갖고 이렇게 부재력 구하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12번. 이번에는 자 12번의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뭐냐면 10 루트 3입니다. 요 답이 아니고 여기 빠진 문제가 빠졌는데 여기에 10 루트 3이 하나 빠졌습니다. 10 루트 3 맞죠, 그죠? 저기 나타나갖고 그래서 정사각형 단면에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면의 길이가 B입니다, B.
이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의 유효 길이가 내가 지지 조건은 하여튼 차치하고 유효 길이 KL이지, 그지? KL. 다시 말하면 LU라고 하거든요. LU. LU가 5m입니다. 5m. 그랬을 때 기둥의 유효 세장비가 100이 되기 위한 B의 크기가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장비 람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KL, 다시 말하면 LU잖아요. 그죠? R은 이거는 회전 반경, 단면이 차 반경이니까 루트 A분의 I가 되고 KL은 여기에 그대로 5m니까 5000mm가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00이 되기 위한 100. 여기에 A하고 I 틈에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요걸 뽑아내서 한번 보면 여기는 루트 속에 A는 여기 폭이 B인 정사각형이니까 B의 제곱이 되고 I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2분의 BH3승인데 여기는 B4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B 곱하기 B3승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약분하면 B제곱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양의 곱분에 여기 1분의 B니까 내양의 곱이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12B제곱분의 B4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B4승에 두 개 약분하니까 요거는 12분의 B제곱이 남았지. 그지? 루트 속에. 그러니까 루트 속에 12분의 B제곱은 이것을 루트를 밖으로 내기 위해서 이것을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2의 제곱하고 12의 제곱은 밖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밑에는 2 루트 3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루트를 벗기면. 2 루트 3분의 B가 뭐냐면 요 밑에 A분의 I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2 루트 3분의 B가 분모가 되고 이거 분의 5000 이게 세장비 람다가 1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루트 3분의 5000이 100이니까 여기에서 2루트 3B 여기에서 이 B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를 B분의 요렇게 분모의 분모를 위로 올려갖고 요렇게 하면 이제 B분의 5000 곱하기 2 루트 3으로 올리는 게 이게 100이니까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꾸면 B는 여기에서 B는 이것을 100으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네. 그죠? B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거 두 개 약분해버리면 B는 5, 2, 100 루트 3이 되겠네. 그죠? 100 루트 3이 이게 밀리미터인데 센티미터로 답을 물었네. 센티미터로 물었으니까 이것은 10 루트 3 센티미터가 되네. 요거는 100 루트 3은 밀리미터고 우리가 밀리미터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1000으로 나눴으니까 10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진에 풀어보지 않아서 헷갈렸습니다. 순간. 그럼 13번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골조에서 부정적 자수 구하는 문제, 우리가 매우 비슷한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죠. 이건 뭐 이런 틀릴 수도 없고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지. 그런데 부정적 자수 n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수 n 플러스 반력수 r 플러스 강집합수 f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j인데 j는 절지단이라고 적죠. 절점, 지점, 자유단의 수를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그제? 부재수는 8이고 반력수는 이게 고정단위가 3개고 여기는 힌지니까 2개니까 플러스 5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강접합수는 자, 이게 이제 여기 오면 여기에 보와 자, 1층 기둥과 2층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 기둥과 이쪽 브레이스 사이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2개가 있고 그럼 여기는 보와 기둥 사이에 하나가 있지, 그지? 여기도 있어, 여기는 없고, 여기는 보와 기둥 사이에 하나가 있고, 여기는 역시 1층 기둥, 2층 기둥 사이에 하나, 기둥과 브레이스 사이에 하나, 2개가 있지, 그지? 여기 2개 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강집합수가 6개 됩니다. 빼기 2 곱하기. 자, 절점, 지점, 자유단은 여기 있는 절점, 지점, 자유단 다 세면 되지. 일단 자유단은 없고, 절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절점은
5개 되고, 지점은 하나, 2개가 되네, 그죠? 2개. 자유단은 없으니까 7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9네, 그죠? 5, 6, 11에다가 8 되니까 19 빼기 27이 14 하니까 이것은 5가 나오니까 이건 5차 부정정이 되겠습니다. 5차 부정정 답은 3번이 되겠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뭐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죠? 그럼 계속해서 14번은 자, 이게 이제 부정정에서 유일하게 하나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정에서 모멘트 분배법의 모멘트 분배율은 소위 이제 디스트리뷰션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그마 K분의 K 여기서 어디냐면 OC 부재 모멘트 분배잖아요. 그죠? 그럼 시그마 K분의 K OC가 되는데 이 K는 부재의 길이분의 I 값으로 구성이 되거든. 근데 이제 길이는 다 L이니까 다 똑같네. 그러니까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L은 똑같으니까 I만 저기 보면 되는데 I가 OA가 2I고 그냥 2I고 OB가 4EI고 OC가 2EI네. 그죠? 그래서 1, 2I 플러스 4EI 플러스 2EI 한 개 이게 전체 시그마 K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 2, 4니까 7이 되고 그 다음 KOC는 2EI니까 요거 2가 되네. 그죠? 2. 답은 그냥 7분의 2입니다. 7분의 2. 7분의 2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모멘트 분배율은 시그마 K분의 K다는 것만 여러분 알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우리가 매우 유사한이라는 것은 요거 이제 이렇게 각도를 안 주고 이렇게 세 개가 된 이런 문제를 풀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죠, 그죠? 여기서 해서. 그다음 15번은 자 이번에는 지름이 D인 강봉을 P의 힘으로 인장했을 때 강봉의 지름의 감소량이 알파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알파 곱하기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크기는 근데 이게 뮤를 포화송비라고 했는데 보통 포화송비는 이렇게 이제 누로 쓰는데 뮤를 포화송비라고 했고 뮤가 저기 들어가 있고 탄성계수 E가 들어가 있고 파이 DE가 들어가 있고 P가 있는데 일단 포화송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포화송비 뮤를 이제 뮤로 봐서니까 포화송비라고 하는 것은 가력하는 방향의 변형률이죠. 그죠? 입실론 1분의 가력의 수직한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2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포화송비인 겁니다. 그래 이제 입실론 1은 이게 강봉이니까 원래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 L 이게 이제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는 강봉의 지름이 D라고 주었잖아요. 그죠? 원래의 지름에서 지름의 줄어든 폭이 됩니다. 요거는 D분의 델타 D 이렇게 씁니다. 델타 D 지름이 줄어든 폭 요게 이제 입실론 2의 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강봉 지름의 감소량이니까 델타 D를 구하라는 말이네요. 그죠? 델타 D. 델타 D를 구하라는 말이고 D는 있고 밑에는 이제 L분의 델타 L인데 여기는 지금 탄성계수를 주어줬단 말이야. 탄성계수를 주어줬고, 그러니까 이제 탄성계수를 주어줘가지고 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해야 된다. 시그마는 이 입실론, 요게 이제 입실론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보면 P하고 E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P가 A분의 P니까 요것을 다시 쓰면 요거는 이제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A분의 P에다가 1을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 그래서 여기에 입실론 1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대신에 요걸 넣으면 되는 거지. 요걸. 그래서 입실론 1 자리에 이거 대신에 A 2분의 P가 되는 거지. 요건. A분의 P분의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좀 다시 정리하면 이거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PD분의 A, E, 델타 D가 되고
이게 뮤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뮤가 아니고 델타 D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E를 나눠주고 PD를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AE를 나눠주고 PD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델타 D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뮤 A분의 PD가 되네. 그냥 뮤 A분의 PD. 근데 여기서 A를 A로 준 게 아니고 파이하고 D로 줬네. 복잡한 문제는 A는 이제 이게 지금 강봉이니까 강봉의 단면적 A는 그러니까 원의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을 여기다 넣어갖고 계산하라는 거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 A 자리에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 E가 되고 여기에 P T가 되고 뮤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분모의 분자인 4가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분자는 뮤 PD의 4가 되고 분모는 파이 D 제곱인데 파이 D 제곱이고 뮤 PD가 되니까 뮤 PD 여기에 D 제곱 여기서 또 D 제곱하고 D 이렇게 구분하니까 파이 DE가 되고 4뮤 P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4뮤 P 오버 파이 DE가 되니까 저기 나와 있는 파이 D2분의 P 뮤 P 이게 이제 가로가 앞에 있는 게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는 4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를 구하라는 건 4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항상 앞에다가 어떤 특별한 개수값을 알파를 주고 그게 그 개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간단하게 식을 이제 암기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뭘 복잡하게 줘가지고 알파를 구하라 뭐 이렇게 조금 돌려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그림과 같이 시점에 내부 힌지가 있는 보에서 지점 D에 발생하는 휘모멘트. 약간은 C의 모멘트인데 이번에는 이제 지점 D에 발생하는 휘모멘트. 갤브보가 2개 나왔는데 이게 D점에 발생하는 휘모멘트 이게 이제 사실은 갤브보에서 실제 가장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에 단순보 플러스 캔틸레버 현행이니까 우리는 단순보의 반력 VA하고 여기에 VC를 구해가지고 자, VC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제 시점에 하중으로 작용을 해갖고 그때 이제 D점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10kN이 단순보의 좌우 대칭이고 2m니까 우리는 당연히 VA가 5, VC가 5kN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러면 5kN하고 방향이 반대인 하중이 VC 5kN으로 작용하고 그럼 D점의 모멘트는 여기 D점의 모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 MD라고 하면 이 VC 곱하기 6m 반식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D가 0이니까 그러므로 MD는 VC가 5kN, 5 곱하기 6이니까 30kN가 되네. 그죠? 30kN.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VC 곱하기 길이 L로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갤브보에서 부재력이나 또는 지점 반력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우 좀 쉬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7번.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내부 힌지가 있는 보에 갤브보가 있는데 갤브보에서 휘모멘트 M이 여기 이렇게 작용할 때인데 자 정성적인 휘모멘트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중은 무시하고 정성적인 휘모멘트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량적인 값은 필요 없고 형상이 어떠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멘트 M이 작용할 때 우리가 편의상 이것을 A 지점 B, C, D, E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 모멘트 M이 작용하면 우리가 반력을 찾아야겠지. 반력은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면 여기는 이제 이런 반력이 D점은 상향 반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들려 올라가니까 C점은 위로 올라가니까 하향으로 반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C점의 하향의 반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러니까 하향의 반력이니까 위에 상향의 힘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힘으로 옆에 있는
내민보에 또 작용을 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 B점은 여기 반대 방향으로 하중으로 반력이 이 하중의 반대 방향으로 하향으로 생기고 이게 하향으로 가니까 A점은 또 상향으로 반력이 생기겠지. 그지? 이 당기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당기면 이거는 위로 가려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반력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반력을 알면 휘 모멘트도는 그냥 전단력도를 그리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력을 가지고 전단력도를 한번 그려보면 전단력도는 이렇게 될 거겠지.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전단력도는 여기에 VA가 정량적인 값은 의미가 없는데 사실 이 길이가 전부 지금 보면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제 이 모멘트가 작용할 때 반력은 비슷하니까 거의 같으니까 여기 올라가는 값이나 이렇게 와서 이 B만큼 내려와갖고 그 다음에 이 B에서 C 지점은 갤버보는 전단력은 또 동일하니까 이제 B에서 D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D까지 그대로 와서 D 지점에서는 요거 VD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 D에서 E 사이에는 수직 하중이 없기 때문에 전단력도는 이렇게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플러스 A 값이면 플러스 A 기울고 이건 마이너스 A 값이니까 마이너스 A 기울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면 전단력은 여기는 이쪽에 힌지는 0이고 역시 자유단은 이제 0이 되니까 전단력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모멘트도는 전단력도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은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A로 기울기가 되고 여기 이제 D점 힌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유단에는 모멘트 0이 되고 이 사이에는 이제 D하고 자유단 사이에는 전단력이 0이니까 모멘트도는 이제 일정하게 오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내리막 마이너스 A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플러스 A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수학적으로 이 기울기를 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A하고 B 사이에는 여기다 그려보면 A하고 B 사이에는 상향의 기울기가 플러스 A 기울기, 여기 플러스 A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우상향이지 마이너스 기울기라고는 우하향인데 시점에 내분지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모멘트가 0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D점에서 끝까지는 이제 더 이상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도는 전단력이 없을 때는 모멘트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게 플러스 모멘트고 요 반대편에는 요게 마이너스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학적으로 일치하는 답은 요건데 그림에는 요게 없습니다. ABCD에는 요게 없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통상 이제 일본에서 주로 이제 공부한 분들이 일본의 교재들은 이거를 이제 휨 형상하고 모멘트도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모멘트도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XY 좌표계에서는 당연하지만 X는 원점에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고 Y축은 원점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것은 이게 플러스인데 특별히 이제 휨 모멘트도만 반대로 마이너스를 위에 하고 플러스를 밑에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짐 형상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책에. 그걸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직인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그래프는 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반대로 마이너스로 해놓고 밑에 표시하고 마이너스를 위에 표시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요게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간혹 가다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모멘트 부호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통용이 되는 모멘트도는 통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18번. 자, 아치가 지방직에서는 이제 모처럼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 국가직에서 아치가 하나 나왔죠. 그죠? 4월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치 구조물의 지점 A의 수평 반력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보면 이제 단순보형 아치죠. 그죠? 단순보형 아치니까 A는 여기 수직 반력이 있고 수평 반력 HA가 있겠죠. 그죠? B는 힌지니까 수평 반력만, 수직 반력만 있고
이 단순보형 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력을 다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MB는 0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수평 반력만 구하면 여러분들 시그마 FX는 0만 취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수직 하중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수평 하중은 수직 하중은 적고. 그래서 수평 하중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이 높이 5m의 전체 길이에 이것의 합력을 그리면 2 곱하기 5니까 10kNm가 되고 10kN이 되고 10kN의 힘이 5m의 중앙인 여기서 여기까지는 2.5m 되는 위치에 이제 작용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수평역은 그리는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HA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 이게 0이 되니까 그러므로 수평력 HA, 수평발력 HA는 10kN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VA까지 구해보면 시그마 MB를 취해가지고 VA 곱하기 시그마 MB를 취하면 VA 곱하기 그러니까 10m 마이너스 5kN 곱하기 5m 이것도 역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kN 곱하기 2.5m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5 마이너스 25 10 곱하기 5.5 이것도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VA는 마이너스 50이 넘어가면 50이 되고 나누기 10으로 해주니까 이거는 5kN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VA가 5kN이니까 근데 수직하중이 5kN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그마 FY는 0이니까 VA가 5고 수직하중 5니까 여기 VB는 0이니까 VB는 0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VA하고 이게 똑같으니까 VB는 0, VA는 5kN, HA는 이거는 지금 방향으로 10k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는 10이니까 수평 반력 HA는 2번 10이 되겠지.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이제 평이하게 아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틀린 문제, 계산 실수를 안 하면 틀린 문제 없이 이제 다 쉽게 맞췄을 겁니다. 90번까지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고, 지금 이제 19번하고 20번 요 두 문제가 소위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재료역학인데 재료역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틀림하고 이런 것들은 기계과 기계 쪽에, 그러니까 이제 비틀림은 사실은 기계의 이제 자동차의 차의 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단면에는 비틀림 응력을 받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기계과에서는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토목건 쪽에서는 많지가 않는데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형 강봉의 단면이 일정할 때 이때 비틀림 모멘트 T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 경우는 소위 이제 비틀림의 퓨어 토션이거든요. 순수하게 비틀림만 적용하는 겁니다. 퓨어 토션 순수 비틀림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전단 응력은 이 표면의 전단 응력은 일정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이렇게 비틀어질 거고 이랬던 면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단 응력이 다 생겨갖고 전단 응력이 일정한 퓨어 토션 상태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때의 전단 응력 그러니까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 부재에 생기는 응력은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 그러니까 전단 응력은 이제 이때 토션이 작용할 때 분단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소위 비틀림 상수 J라고 쓰는데 J는 이게 원형일 때는 소위 이제 극단면이 잡으면 IP가 됩니다. IP분의 비틀림 모멘트 T 곱하기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거 이제 원이니까 원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걸 이제 로라고 하기도 하고 반지름 R이라고도 하는데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지름이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이게 이제 전단 응력의 표시인데 그러니까 IP분의 TR 이게 전단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단면에 토션, 비틀림 모멘트 T가 작용할 때에 생기는 전단 응력 타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강봉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두꺼운 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폼이 박관이 아니고 두꺼운 관인데 후관입니다. 두꺼운 관인데 두꺼운 관에서 이제 이 비틀림이 생기면
이렇게 돌아가면 전 구간의 비틀림 응력은, 전단 응력은 똑같은데, 전단 응력이 이제 소위 중심에서부터 전단 응력은 점점 이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은 소위 여기서부터 거리로 반지름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멀리 갈수록 비틀림 응력이 점점 그러니까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이죠. 그죠?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여기 이렇게 거리에 비례하고. 여기 이제 요 R에 비례하는 거지. R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것이. 로라고도 쓴다, 로. 요 거리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틀림 응력은, 그래서 타우 미니멈 분의 타우 맥시멈, 최소 응력의 B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런 관이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최대는 당연히 중심에서 가장 먼 표면이 생기겠죠. 그죠? 최소는 이 관의 요 제일 안쪽에 요 단면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단면에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하고 이 단면에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의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면의 값은 여기서 보면 요 R만 닿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우 미니멈 분의 타우 맥시멈이니까 이것은 이제 타우 미니멈 역시 IP분의 토크 T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R인데 R이 이제 여기서 요 위치까지 그리니까 여기서 보면 지름이 10이니까 요 안쪽 반지름은 이게 5가 되겠죠. 그죠? 5가 되고 위에는 똑같이 IP분의 비틀림 모멘트 T 곱하기 여기까지 그리는 지름이 20이니까 여기까지 반지름은 10mm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여기 보면 IP, T 같은 거 약분을 하면 남는 거는 5분의 10이 되니까 5분의 10이 아니고 2로 나왔네. 그죠?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비틀림은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거는 기계에서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유형의 비슷한 문제는 우리가 비틀림으로 인한 전단 응력 풀어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가운데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20번은 자 그림과 같은 지름이 D인 강봉이 있는데 지름 D인 강봉이 강체 드럼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구부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부렸을 때 강봉에 생기는 최대 인장 변형률은 이제 인장 변형률은 이 강봉이 이렇게 있으면 강봉에 이 단면이 있으면 여기 이제 중립축이 있고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해서 끝에는 밖에는 이렇게 그리면 중립축은 변하지 않고 밖에는 인장으로 바뀌고 안에는 압축으로 되겠죠. 그죠? 최대 인장 변형률은 제일 먼 이 단면의 끝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형률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휨 변형률인데 휨 변형률은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설명을 하면 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휨 응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휨 변형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 이 변형을 일으키는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있고 특별히 이제 이런 단면에서 여기 이제 중립면이 있으면 중립면까지 거리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관에서 보면 요것을 이제 공률 반지름이라고 하지, 로라고 하지, 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비틀림 변형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요까지의 이제 미소 구간 dx를 한번 잘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보면 요 중립면이 있고 바깥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안면이 있고 여기 이제 거리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변형이 생겼을 때 중립면은 변형이 생기지 않지. 그리고 이제 중립면에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길이 요거하고 요거 늘어난 길이가 이게 이제 휨으로 인한 변형률이거든.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안에 걸 dx라고 하면 요 길이가 여기 원래의 길이고 늘어난 길이가 비틀림으로, 휨으로 인해서 생긴 늘어난 길이가 요거가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중립축까지 거리 요게 반지름 로라고 하면 요 반지름 로일 때
요 길이잖아요. 그죠? 원래 길인데, 원래 길이고, 그럼 원래 길이는 요만큼, 늘어난 길이, 요만큼 늘어난 길이, 요게 늘어났을, 요만큼 더 진행됐을 때, 요 늘어난 길이로 이제 B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만약에 뭐 D라고 하면, 로 대 DX는 요 길이지. 그지? 요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는 요거는 원의, 요게 강봉의 요 지름을 D라고 하면 요거는 2분의 D잖아요. 그죠? 2분의 D일 때, 요 늘어난 길이가 바로 뭐냐면, 입실론 B가 휨 변형률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실론 휨 변형률이 아니고, 델타 늘어난 길이니까 델타 X라고 하나, 델타 X가 되지. 그러면 이제 원래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게 입실론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가 dx분의 델타 X,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걸 델타 X라고 할 때, 요 델타 X로, 요 두 개 늘어난 거를. 이게 바로 뭐냐면, 휨 변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이거분의 이걸 한 게 되는 거지. 이거분의 이걸 한 게 입실론 변형률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한 거, 로분의 2분의 D 한 거 역시 휨 변형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2분의 D가 요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게 Y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휨 변형률은 요걸 우리가 입실론 B라고 하면 요것은 이제 캅하기는 공률이거든. 캅하 곱하기 Y로도 되고, 요건 이제 로분의 1 곱하기 Y로도 되는데, Y는 뭐냐면 중립축으로부터 그리고 이게 Y가 되거든. 최대값. 이게 최대값은 여기 2분의 D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2분의 D니까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산정을 하면, 로는 여기서 보면 로는 반지름이 R이, 요까지가 반지름이 R이고, 여기까지가. 요게 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반경, 공률 반경이 R이고, 요 원의 지름이 D니까 중립축까지 거리, 요까지 더 더한 게 R 플러스 2분의 D 한 게 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로는 반지름 플러스 2분의 D 한 게 되고, 그때 Y는 여기서 2분의 D니까 Y는 2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입실론 B는 R 플러스 2분의 D 한 게 이게 로가 되고, 위에는 2분의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통분해 줄까? 2분의 2R,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2R 플러스 D 한 거에 2분의 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 약분되면 2R 플러스 D분의 D 이렇게 되나? 2R 플러스 D분의 D. 그래서 2R 플러스 D분의 D가 이게 휨 변형률, 입실론 B를 나타내는 건데, 요걸 그대로 계산하면 요거는 2R 플러스 D분의 D, 요렇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R 플러스 D분의 D, 4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 길이의 B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다루지 않는, 우리가 휨 응력은 모멘텀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제 많이 EI분의 M 관계를 가지고 kappa를 많이 다뤘는데, 지금과 같은 인장 변형률, 다시 말하자면 휨이 작용할 때 생기는 변형률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이것도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지만 뭐 크게 난이도가 매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중고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설을 마치고, 하여튼 여러분 시험 본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또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